안녕하세요. 실전사주풀이 193번째. 오늘은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했는데 또 남자가 생겼다는 여자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명예나 재물 등은 남부럽지 않게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첫 결혼을 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워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 재혼을 했는데 이 남자 또한 여러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한 남자가 다가와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 팔자는 왜 이렇게 한 남자로 안정이 안 되는지 속상해 선생님께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가 학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이 학문으로 명예와 재물을 쥐고 안정된 삶을 사실 수는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사주에 남자가 여럿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남자와 해로가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니 이혼수, 재혼수로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되는 것이죠 라고 말씀드리고 그분 사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사주풀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개미월, 임진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1년에 52세가 되시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이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명예와 재물은 안정되게 가는데 본인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남자가 생겨서 왜 이렇게 남자 굴곡이 있는지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경금 큰 쇠, 개수 작음을 뿐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장간에만 있네요. 월지, 미토 안의 을목, 일지, 진토 안의 을목, 시지, 미토 안의 을목이 암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역시 지장간, 연지, 술토 안의 정화, 월지, 미토 안의 정화, 시지, 미토 안의 정화가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월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술토, 미토, 진토, 미토, 큰흙, 작은 흙까지.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라고 그랬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연지에 있는 술토, 불을 뿜은 흙이죠. 큰 흙이죠. 상당히 부담되는 흙인데 이 흙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경금을 생하네요.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면서 관인상생으로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오행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술토 하나가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에 힘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미토는 불을 뿜은 흙이지만 작은 흙이고 또 토생금이 안 되죠. 그러니 일간을 막으려고 그러지만은 너무 작은 흙이고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이죠. 그래서 물을 잘 막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술토 하나가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들어오니까 사주가 약간 강해진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주 흙기는 많지만은 이 술토 빼고 나머지 흙은 작은 흙이고 진토는 절벅한 흙이기 때문에 토국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인상생도 있고 해서 사주가 약간 강해졌다. 자,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모든 흙들이 술토까지 물을 갖다가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경금이 있으니까 술토를 잡아서 사주에 힘빨을 세워줬기 때문에 경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나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생목을 받고 나무로서 이 흙들을 좀 견제도 해주고 그러니 흙들이 좀 절벽하고 적다 하더라도 약간 부담스럽긴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무가 이 흙들을 견제를 해줘야 사주에 힘빨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통도 되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유통도 되고 그래서 큰 나무로 희신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1번 이분이 대학 교수로 있죠. 어떤가요? 학문빨이 첫째 관인상생이 돼 있죠. 사주에 관인상생 학문빨 그죠? 그 다음에 임진, 경술 이게 뭔가요? 괴강이죠. 일주도 괴강이고 괴강은 총명한 살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학문빨을 보태주는 그런 살입니다. 그러니 이 사주팔자가 상당히 학문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으로 재물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재물을 따라간다든가 상업을 하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사주인데 학문을 하게 되면 학문으로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그릇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로 명예와 재물을 학문으로 가지고 가면서 대학 교수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본인이 다른 거는 다 안정이 됐는데 남자, 이혼수, 재혼수 있고 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혼을 하고 나서 자, 왜 그랬을까요? 연지에 있는 술토 일단 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을 여자분 사주니까 남자 문제를 알려봐요. 그래서 술토는 경금을 생하면서 관살 혼잡을 해소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미토, 진토, 미토는 토생금이 안 되죠.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건 작은 흙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살로 남는다는 얘기죠. 관으로 관 혼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토, 진토, 미토가 관 혼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주도 힘빨이 있어서 이 흙들을 다 감당하니까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남자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힘빨이 있기 때문에 관 혼잡이 성립돼 가지고 이혼수, 재혼수 또 이별을 하고 남자가 또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술도 하나 빼놓고는 전부 관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관 혼잡이 돼가지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1번 학문으로 가는 사주팔자는 학문으로 재물을 벌어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관 혼잡이 되면서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 관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 혼잡이 성립돼서 이혼수, 재혼수, 남자 이렇게 이별수가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한 남자와 인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혼, 재혼수로 이어졌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대학 교수로 삶은 안정됐지만 이혼수, 재혼수가 있어서 남자 굴곡이 있는 여자분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